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주요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위도 이제 지나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AI, 원전주 이런 섹터들만 주가가 폭등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심지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연초에 올랐던 섹터들도 조정이 많이 나왔고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오를수록 오히려 다른 섹터들은 대다수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던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 2년 반 전에 2차 전지가 급등할 때 나머지 종목들 전부 떨어지는, 근데 지수는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최근에 그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리하셔서 반도체 AI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르지도 않았는데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또 내 주식에 또 큰 폭락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은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고, 그나마 한 가지 호재는 가자지구 1차 휴전 나온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격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서 휴전을 할 마음이 없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오듯이 그 부분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오랜 기간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관세 협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예전에 중국이 했던, 우리나라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도 굉장히 쉬운 상대였지만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터무니없이 많은 투자를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상납금을 바치는 그런 상황.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먹고 살고 한국을 지켜주지 않느냐, 이 정도는 내라.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협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현재 오늘 주제는 트럼프 관세 전쟁에도 미국 폭락 나와도 또 2차 전지는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던지 간에 수급적으로 이탈돼서 기업에 악재가 없고 괜찮은 기업이 내려간 기업은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이 이렇게 많이 폭락하는 것은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뭐지? 코스피가 갑자기 3%가 오르고 4%가 오르고 이러는데, 오르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로봇,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 그리고 원전주, 최근에 조선주도 신통치 않은 상황이고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지수가 굉장히 많은 폭등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참다
화가 나서 팔고 전부 다 반도체 쪽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매수를 수급이 몰리는 상황에서 갔었기 때문에 시총이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4% 폭락하면 야간 선물 폭락했는데 이거 월요일날 안 그래도 내려가 있는 내 주식 또 대폭락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럴 수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가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 악재가 없는데 내려간 종목은 어떻게 보면 팔 사람이 없어요. 팔 사람들은 이미 매도를 하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특히 지금 많이 연동이 된 종목이 또 이제 경기 민감 반도체 쪽, AI, 로봇 뭐 이쪽이 되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손절을 할 물량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폭등을 했다 보니까 아 이거 뭐지 내가 사니까 악재가 나오네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또 두려움에 매도하는 분들 월요일날 이제 한번 이건 해결될 거야.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해결될 거야. 저점에 매수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야간 선물 4% 빠진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가 시초가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빠지고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사를 보면 일단 비트코인도 지금 이더리움부터 해서 뭐 리플부터 해서 비트코인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리겠다. 그래서 중국구 뭐 에이펙 같은 경우는 뭐 할 필요도 없겠다. 히토류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하고 어떻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 세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1, 2위 나라가 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에 열받은 트럼프 급락 마감했죠. 그래서 중국의 대대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필요도 없어졌다. 요거는 사실 반도체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히려 식료품이나 이런 쪽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질 수 있는 시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말 많이 오른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관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이날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그러고 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해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 오토톡스 인수를 두고 반독점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월요일날 해결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CPI 발표는 요번에 좀 늦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WTI 유가는 최근에 폭락을 하고 있어요. 가자지구 휴전을 통해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PI나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사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굉장히 안정되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또 돈을 많이 풀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달러 지수가 급락하고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걱정은 있어요.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이제는 뭐 좀 높은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비트코인 금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또 근 한 3년 동안에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물량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몇 년 뒤에요. 그래서 지금 조급한 마음에
대출 규제를 6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서울의 강남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오히려 서울에 오르지 않은 쪽은 강남이 오르니까 따라 오르는, 근데 거기를 대출을 6억에서 또 4억으로 낮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겠죠, 대출 규제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어려워지니까 자산밖에 대안이 없다 라는 생각에 모든 자산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는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가가 러시아 러우 전쟁이 앞으로 만약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또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 또 진행될 거고, 달러를 약세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강세는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환 같은 경우만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였었는데, 지금 엔화가 원화 대비했을 때 갑자기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원화가 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게 된다면 수출 기업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관세 때려맞고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나라 물건이 자꾸 비싸지면 안 되니까 싸져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게 오히려 수출 기업, 지금 관세 두드러 맞은 상황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수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동맹국들한테 돈을 뜯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내일 바로 해결될 것이냐?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나는 월요일날 폭락하면은 몰빵 들어간다, 매수 들어간다, 반도체, 나 조정 나오면 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근 1, 2주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어요. 서로 자존심 문제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또 지금 트럼프 우방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지금 돈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한국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걱정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그래도 미국 동맹에 기대어서 앞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수출로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되는 건데, 그렇다고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국한테는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국도 아직 협상이 제대로 안 됐고, 대만 같은 경우는 심지어 TSMC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50% 생산하자고 막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미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쳐들어갈 때 쳐들어갈 거야 하고 안 쳐들어가면 득은 누가 본다? 미국이 보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길어질수록 득 본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도 득을 봤지만 인도 같은 경우도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면서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우리 러시아 망하는 줄 알잖아요.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4%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인도한테는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도는 너무나 그걸로 돈을 또 많이 벌고 있어서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구입 안 하면은 뭐 유가가 더 많이 올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인도하고 지금 저렇게 되면서 인도,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 큰 나라들이 서로 합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의 지금 관세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AI 반도체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버핏 지수도 그렇고 거의 1930년대 대공황 아니면은 IT 버블, 이걸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쪽으로만 돈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나온 건 맞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이게 월요일날 당장 해결돼 이러진 않을 수 있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폭락을 했을 경우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월요일에 한 번 더 폭락하면 미국 들어가야지, 한국 들어가야지, AI 반도체 들어가야지. 이거는 단타 반등을 노리는 거지만 엄청나게 조정 없이 많이 올린 반도체가 조정 나오고 반등하고 조정 나오고 반등하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최소 또 길면 한 달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숨쉴 틈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지금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자지구 휴전으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르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도 지금 신통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조정 없이 오른 반도체가 조정의 빌미가 나왔고 이게 일주일 이상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오늘 사서 내일 반등 노린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월요일날 심지어 미국이 반등이 들어가고 한국도 폭락을 출발해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 상승을 당장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만 많이 올랐어요. 9월달 그쵸? 10월달에 10월 초까지. 그러면 7월달까지는 2차전지가 많이 올랐었고 또 연초에는 건설주가 또 많이 올랐었고 조선주가 많이 올랐었고 또 우리가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도 많이 올랐었지만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 카카오도 조정 많이 받고 반등 나오는 거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애들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오른 종목이 계속 반등하면서 또 빠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남들이 크게 수익난 종목을 또 이제서 처음 조정 나올 때 들어가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 AI를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안정화, 다음 주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 얘기되는지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각도상으로. 그쵸? 그럼 삼성전자 조정 없이 요번에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만약에 월요일날 빠졌어요. 빠져도 되죠? 삼성전자가 6% 올라서 지수가 코스피 200이 뭐 3% 4%씩 오르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코스피도 막 2, 3%씩 막 오르고 코스닥이 최근에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비트코인도 잘 보면 지금 현재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음봉이 일단은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지금 주말에도 계속 거래하잖아요. 24시간 거래하니까. 그러면 도지코인도 폭락을 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 오른쪽 날개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단타를 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말고 뭐 폭락 나오면 단타로 들어가서 한번 먹고 나오지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는 건 모르겠으나 딱 사가지고 저점에서 좀 요번에 한번 크게 노린다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급등을 한 다음에는 후유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버블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미국은 영원히 오른다. 또 한국 AI 반도체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9월 달에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신저가 가고 있던 종목도 중소형주도 9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때도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타임 늦게 AI 반도체를 노리시는 분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중소형 반도체든 정말 많은 종목도 있잖아요.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급등한 다음에 떨어질 때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의 물량을 처음에 받아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예요. 이건 속스고 또 팔란티어도 지금 오른쪽에서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음봉을 맞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또 추세를 깨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쌍봉 맞고 내려오고 조정 나온 다음에 한참 뒤에 갈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방식이. 그럼 여기서 한번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당장 급등해서 정고점 이렇게 간다는 생각보다는 조정 좀 나올 수 있겠다, 조금 분위기 좀 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특히 이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TSMC도 쭉 오른 다음에 이제 음봉이 요번에 세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6% 이상 빠진 이 부분을 회복하려면 하루에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심지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미증시에서 나오더라도 또 거기면은 금요일날 장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거래하는 방식을 당분간 지켜본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나스닥 추종을 하는 SQQQ라든지 또 반도체 속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 SQQQ 작년 말에 연초에 급등을 하고 지금 요 고점에서 57에서 14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거래량은 역대 최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속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거래한 것보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속스가 19%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을 증가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속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또 급등한다 그러면은 여기 최근에 요 떨어진 거에 대한 요 부분을 회복할 때 지금 5불인데 거의 한 5, 6불 갔을 때 또 한번 매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캔들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속스 같은 경우도 한 지금 4.1불에서 한 10불 이상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속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53불에서 4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고 반도체 지수 미국에서도 정말 AI 쪽에 열풍이 있었구나. 거기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월요일날 해결되겠다? 이러지 않을 것 같으면 당분간은 하방에 대한 부분들, 월요일날 심지어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월화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음 주 주말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을 하락을 생각을 하고, 또 미국 증시에 대한 또 늦가기로 고점에서 확 들어가신 분들은, 또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반도체 쪽으로 위에 확 찔리신 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하고 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타이밍을 늦추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생각 들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이끌어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로봇주는 로보티즈였었어요. 최근에 많이 오른 게. 근데 이런 종목들 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더라도 로보티즈 사실 시총 2조 5천억까지 냈어요. 매출이 2분기까지 181억밖에 안 돼요. 다만 원전주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원전 볼 거면 보성파워텍하고 우진 보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원전주는 쉬었다가 지금 이번에 달리고 있는 방식이었어요. 보성파워텍도 보면은 여기가 왜 많이 오르면 여기가 실적이 좋아요. 보성파워텍이. 그러니까 원전 쪽은 지금 현재 요것도 2022년 보성파워텍 9,000원 찍고 저가가 2,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보성파워텍이 급등을 한 다음에 또 쉬었다 오르고 또 오른 다음에 쉬었다 오르고 급등한 다음에 연타석으로 급등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전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고,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 간 게 아니거든요. 잘 보면 이런 것도 있고, G2파워 같은 이런 중소형주도, BHI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이 사실 제일 좋은 기업인데 또 한참 쉬다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온라인은 이런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요런 각도에서 한번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고, AI 반도체가 당장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왜냐면 미중부에 막 하면서 또 미국 증시 조정 나오면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삼성전자든 하이닉스가 다시 추세를 크게 그려가는, 예를 들어서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최소 기간 조정이 열흘에서 20일은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 타이밍 때 과연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은 수급적으로 비어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 2차전지라든지 또 많은 분들 가지고 있는 실적도 좋은데 안 가는 기업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쏠리는 종목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오히려 이번에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더 세게 올라갈 거고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 정말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게 몇 년을 쉬고 한참 떨어지고 나서 요번에 지금 오른 거예요. 이게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잘 보면은 이게 어버브 반도체가 예전에 엄청 유명했다가 한참 뒤에 지금 추세 그려가고 있죠. 이거 그쵸? 그리고 요즘에 오른 거 많은 분들 아는 종목들도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PSK 이런 종목들 반도체도 한참 떨어지고 9월 달에 오른 거예요. 밑바닥에서 오른 적이 없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추세 계속 그랬는데 삼성전자 요번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올랐을 경우에 당장 하루 이틀 쉬고 이런 애들이 막 급등하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반도체가 또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정 타이밍 때 월요일날 훅 떨어져서 다 지르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추세를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유명한 종목들 많잖아요. 심텍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보면 조정 나올 때 됐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리고 지난번에 로봇주 안 가면 클로봇도 얘기했었었고 이거 있고 안 간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얘는 가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로봇주도 많이 간 게 있고 안 간 게 있고 또 쉬는 게 있었어요. 반도체도 HPSP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명했다고도 지금 요번에 오른 애들이거든요. 요번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따라가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특히 이쪽이 보니까 들어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에서 걸려들어서 급등을 노리는 거는 저는 이번 조정 때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이 또 한두 번 떨어지고 그 종목이 막 급등해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바이오주도 신통치 않았고 다 AI 원전, 로봇 이쪽만 올랐어요. 그리고 로봇주도 안 간 거 많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9월 달에 오른 거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쉬었던 섹터 안에서 안 간 건 없을까? 반도체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어요. 이거는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생전 가다가 요번에 간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반도체 노리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노려주시냐 하면은 121선에서 대량 거래로 급등을 이제 시작한 거 그거 하고 계속 오른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TLB 좋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 TLB. 그쵸? 그러면 금요일날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는 금요일날 급등했고 금요일날 TLB는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애들이 오히려 급등을 하고 이런 종목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고 한미 반도체는 이런 애들은 금요일날 들어올렸어요. 금요일날. 그쵸? 그러면 로봇주도 금요일날 들어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트럼프 미중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관세 전쟁 하는 과정에서 끝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급등을 한 종목 121선에서 이제 시작하는 대량 거래가 나온 AI 반도체 쪽을 조정 때 보는 게 낫다. 계속 오른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내려왔을 경우에 내 반도체 이것도 올라간다 이런 차익 실현이 많이 오른 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제대로 오른 대량 거래가 뜬 거는 조정 때 보면 또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려고 하면 또 그때 오를 수 있다. 추세가 아주 오래 해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오른 반도체 똑같이 반도체인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음봉이 금요일날 나왔다. 이거는 고점을 반도체 지수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조정 나올 때가 됐지 않은 종목들은 그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반대 매매 나올 수도 있고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따라붙은 종목도 이 AI 반도체 쪽이 미국에서 폭락을 하게 되면 연동은 되지만 조정 이후에 갈 가능성은 이쪽이 있다.
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반도체를 찾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지만 솔리드 같은 기업들 요런 것들도 금요일날 올려놨는데 거래량이 좀 적었어요. 여기는 이것도 보면은 안 간 거 급등한 거라서 한참 쉬었어요. 보면은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거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조정 나왔을 때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2차 전지는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지금 부탁드리고 도움되면 따뜻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나 우리가 지금 관세 전쟁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 투자는 많이 해놨고 또 자동차 관련주도 그렇고 보면은 공장은 세워놨는데 현대차도 조지아 공장 그런 관련된 문제가 있었었고 투자가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유가는 안정적이구나.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고 히토류도 히토류지만 리튬 같은 경우나 우리가 대중국 관세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차 전지나 또 태양광 쪽이나 추가에 대한 관세를 확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반도체 쪽에 대한 쏠림에서 그럼 미국을 지금 중국을 관세를 때린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훨씬 더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처음부터 미국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리튬이나 배터리 소재 이런 쪽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은 한국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번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높은 관세의 공급만 차단 카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미국이. 하지만 돈을 뜯어가는 거는 동맹국에 뜯어가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중국, 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콧대가 제일 세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막 어땠어요? 막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소원이 뭐라 그러면 한국 부럽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미국이 지켜주니까 미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북한보다 핵은 없어도 군사력이 딸린 건 아닌데 부족한 건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이 우리가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더 심하게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는 이번에 관세 협상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미국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고 또 한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도 공급망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서 다 철수해요.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다 철수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다 동남아로 이전을 했고 그렇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나 베트남 이런 쪽 그래서 한국 기업이 그쪽으로 이미 많이 공장을 옮겨놨어요. 그쵸? 그래서 로봇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물가, 금리 특히 러우 전쟁 처음 터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그래도 진행을 잘 해야 앞으로 돈을 버는데도 지장이 없죠. AI도 중요하지만 미중 관세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뭐 2차 전지나 태양광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미국에서 수혜를 받던 AI 반도체 쪽의 수급 쏠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결국은
이번에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특히 2차 전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국산 LFP 배터리라든지 CATL을 견제하고 그럼 K 배터리한테는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물론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또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주가에다 녹여져 있어요. 실적은 최저를 찍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또 히토류라든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더 많이 견제하려고 하는 쪽은 중국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공장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 있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중국 경기도 둔화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빨리 관세 협상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환율이 높은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수가 그동안 특히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 필두로, 하이닉스랑. 근데 그런 쪽이 수급이 분산될 수 있어요. 반도체 쪽은 조금 매도가 나올 수 있어도. 그래서 고환율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수출주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관세 때린다고 해서 폭락을 했지만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그동안 많이 오른 쪽, 수급이 많이 몰린 쪽, 일단 대피하고 보자 그쪽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야간 선물 4% 폭락했다고 해서 월요일날 내 2차 전지 완전 망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많이 안 빠집니다. 월요일날 2차 전지나 그동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 K배터리에서는 LFP 쪽에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결국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특히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이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히토류도 배터리 원소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히토류 갖고 중국이 저렇게 장난을 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다면 K배터리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 관세 직격탄,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2차 전지 독점이 중국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좀 조정 나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되셨죠?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딱 세 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냉전 시대고 미중 지정학 냉전 시대고 히토류 갖고 막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세게 치고받고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협상이 안 된 나라도 많아요. 그럼 이번에는 중국이랑 한번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면 되시고 탈중국 하려고 미국도 하려고 하잖아요. 공급망 재편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일단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관세 두드러 맞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결국은 미중 긴장 고조의 빅테크가 시총이 하루에 1100조 원 증발됐다. 빅테크, 엔비디아를 필두로. 그러니까 월요일날 많이 빠져서 시작하는 건 빅테크지 나머지 종목들은 미국만이 떨어졌으니까 다 대피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분들은 매도를 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도 많고 지금까지 버티는 분들은 수급적으로 이 가격에 매도를 안 하려고. 왜? 2차 전지도 작년이 최악이었지, 재작년이. 지금은 주가가 비싼 게 아니에요. 왜? 실적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유증도 했고 성공적으로. 그러면 작년보다 나아지는 한 해인데 주가가 오르진 않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격에 막 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매수를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큰 문제 없고 반도체도 끝 이거는 아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떨어지려고 한 반도체는 차익실현 나올 수 있고 지금 로봇이든 AI든 클로버도 요번에 올랐잖아요. 로보티즈는 계속 올랐어도. 그러면 지금 거래가 터진 AI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저렇게 폭락을 했어도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사실 실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최다 저기 보면은 실적하고 관련이 없어요. 또 우리가 7월달, 6월달까지는 뭐가 좋았느냐? 삼성 SDI가 좋았었어요.
121선 갔다가 조정 많이 받았죠. 지금 현재 조정 받은 위치에 있죠. 2분기까지 큰 영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 장벽을 미국이 높이면 중국의 입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에 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양극재 중에도 최대 업체고 영업이익을 규모로 확대를 했고 가동률도 상승을 했고, 또 어차피 전기차 캐즘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오히려 거래량업 조정받았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아래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타이밍이에요. 에코프로 BM도. 그래서 다시 이 고점을 치고 가야죠.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불과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8월 중순 9월 달에 반도체 오를 때 2차 전지가 조정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도. 절대 나쁜 게 아닌데 옛날보다 훨씬 낮았는데 거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쉬었다가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에코프로 자리가 있는 거고, 이미 46,000원 찍었고 월요일에 빠져 시작하더라도 매수대 들어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결국은 여기서 최고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요 밑에는 이 밑에가 찐바닥이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올 자리에서 이번에 치고 올라가면 쌍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카카오,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한 번 오르고 두 번째 내리고 세 번째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도 많이 떠났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피처엠이든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피처엠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지금 수급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못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반도체를 살려면 2차전지 집어던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반도체 쪽은 최근에 급등한 거 조정 나왔을 때 밑에서 모아가는 거, 많이 오른 거 말고, 그쵸? 삼성전자도 저 정도 올랐으면, 하이는 올랐으면 조정 나오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정고점 치고 막 올라가서 막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빌미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빅테크 관련해서. 하지만 2차 전지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고 수급이 이번에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포스코 피처엠도 꼭 보셔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들 LG화학, 삼성, SDI 다 그동안 쉬었잖아요.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보다 나아진 한 해란 말이에요. 포스코홀딩스, 퓨처엠도 유증 마무리됐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나갈 사람들은 많이 나갔다. 왜? 횡보만 때리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오면 나가거든요. 퓨처엠도 많이 시들시들 해줬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앞전에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잘 보면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좋고 로봇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금요일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노리시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 121선, 61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찐바닥에서 오래 떨어졌었잖아요. 요번에 치고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반도체에서도. 그쵸? 그럼 2차 전지도 이렇게 피처엠처럼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처럼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중 무역 관세에서 중국에 대한 또 2차 전지에 대한 규제겠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LG전자도 간 게 아니고 LG이노텍도 항시 좋다고 했던 기업입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버티다가. 그쵸? 그쵸? 그래서 건설주도 마찬가지. 현대건설 지금 최근에 연초에 올랐던 애들 있죠?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진 종목도 엄청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자사주, 소각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다 안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실적이 좋아도 내려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안 간 거 많습니다. 반도체에서도. MC넥스 간 거 아니잖아요. 이제 가려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AI 반도체 쪽 자율주행 다 좋은데
이미 자체적으로 급등을 하고 내려오는 거 말고 121선에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특히 2차전지 쪽도 그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건설은 현대건설, 결국 빅3, GS건설 다 조정 많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하고. 대우건설은 여기서 또 급등하고 내려와서 이제 조정 이후에 건설 섹터도 연초에 올랐지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기업이 태반이에요. 다 내려왔습니다. AI 반도체 쪽 말고.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걸 생각을 해주세요. PSK가 한 달 전에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121선에서. 남들 갈 때 안 갔습니다. 최저가였었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주주님들도 절대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 PSK도 그랬고 하나마이크론도 지난달에 오른 겁니다. 지난달에 최저가였었어요. 그쵸? 지난달에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 121선 정도. 그래서 12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오르면 121선 되는 기업들, 거래량 없이 실적 좋은데 지금 빠진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뿐만이 아닙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바이오 종목 중에. 근데 이게 보시면은 9월 1일 날까지 연봉상으로 마이너스 20%였었어요. 근데 9월달 오르니까 이렇게 되죠. 오랫동안 떨어지고 9월달 오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9월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121선 된 다음에 2차전지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애들 많죠. 이렇게 오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고 이때 이미 이런 호재를 여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도 지금 이런 구간이잖아요. 버려버리게 만드는 구간 많이 떠났어요. 이제 진짜 남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나요?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옛날이 더 많았죠. 훨씬 더. 올해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한 해입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왔죠. 그쵸? 에코프로 머티도 다 내려와 있어요. 간 적이 없습니다. 해먹고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탈중국 관련주 아니에요? 에코프로 이 머티 같은 경우도 그쵸? 인도네시아 니켈도 있고 그래서 수익성도 안정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니켈이든 리튬 관련주든 2차전지든 지금 안 가고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2차전지가 올해 완전히 망하나 실적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은 게 맞지만 올해는 실적이 다 반영되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좋아지고 있고 주가는 10분의 1, 20분의 1 된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2차전지만 그러느냐? 2차전지나 자동차나 대다수의 실적 좋은 많은 기업들이 다 이래요. 거의 다. AI 반도체 쪽이나 원전 쪽 안 들어가 있으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반도체 AI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AI 로봇이든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지금 세력이 들어온 거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쪽은 당분간은 또 지금 최고점을 막 달리고 있는데 좀 과매수 구간이다 하는 종목도 조정 나왔을 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든 현대모비스든 기아든 현대위아든 아예 관계없어요. 자동차 서현이와 화신 다 실적 좋은데 다 내려와 있어요. 아시겠죠? 심지어 LVMC는 실적도 사상 최대 나오고 있고 대주주가 1100억 매수하고 이마트24까지 이번에 계약을 했거든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아직 안 간 거예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LVMC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로 실적도 좋고 지금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이마트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요 전 영상 보시면 돼. LVMC 설명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요번에 들어온 게 결국은 라오스 쪽에 지금 현재 이마트 있죠? 이마트24 그러니까 라오스의 이마트24 노브랜드 그리고 대형 이마트 해가지고 다 이 LVMC 코라우 그룹이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때 대형 쇼핑몰 오픈하고 실적 또 라오스, 또 미얀마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미얀마 쪽은 이미 미얀마 쿠데타가 있었지만 LVMC 독점이거든요. 현대차 독점이에요.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고. 그래서 현재 현대차 조립 쪽 공장 쇼룸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현대에서도 미얀마 쪽을 지금 새로 공략하기 위해서 미얀마 공식 출시를 얼마 전에 또 했어요. 투싼 같은 경우에. 흑자예요, 여기. 미얀마 현대차도. 근데
라오스든 미얀마든 자동차는 전부 다 현대차, 기아는 LVMC에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마트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고 대주주 매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바닥은 오랫동안 기고 앉아 있지만 실적도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주주까지 1100억을 넣었는데 주가가 안 갔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그 의도가 해결이 되면 바로 전고점 급등을 해서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몇백 프로, 몇천 프로씩 되는 기업들은 제가 전화도 말씀드렸지만 제닉 같은 기업들 10년 떨어지고 순식간에 뭐 10배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오로라 같은 기업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이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또 이제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부분들 물가 안정.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해되셨죠?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LVMC 궁금하신 분들은 뭐 라오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고 LVMC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빠르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너무 많이 폭락했고 야간 선물 너무 많이 폭락했고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은 그나마 야간 선물 끝나고 미국이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빅테크 관련주가. 그건 좀 받아들이고 내가 사고 싶은 분들도 한 번 조정했을 때 다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들이 한 1, 2주 걸리겠지. 좀 더 시간 걸릴 수 있겠지 하고 좀 조정 나올 때 밑에서 천천히 모아가면은 다시 한번 또 AI 반도체가 달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간 종목들 많고 좀 안정적으로 이번 달에 스타트하는 종목, 지난주 금요일날 스타트하는 종목, 지난주 월요일부터 스타트하는 AI 반도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쪽은 좀 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고 또 따뜻한 댓글, 도움됐다는 댓글 부탁드리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위도 끝나고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종목 안 가서 우울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때가 오지 않아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인내하신 만큼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